하는데 여성은 항상 여성을 대표해요. 이 국가나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흔히 이야기하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이 하나의 화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있고, 저의 관심사는 이야기에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아마 정치라는 다소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정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사실 관심사는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나 여성들의 운동이 제도나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사실 뭐가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막히는 지점이 사실 국회였던 것 같아요. 대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건 기본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차별금지법도 도입을 못하는 후진 나라 아닙니까? 연령이건 세대건 혹은 종교건 어떤 지역이건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값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그냥 아저씨들 부대만 부는 상황이 정말 후지도 못해 숨통이 막히기도 하고 답답하고, 사실 여성 정치에 대한 이 틈을 벌리는 거가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뭐 장애인, 소수자, 뭐 이주민 다양성을 넓히는 그 시작점인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저 4번의 강연을 하실 때 슬로건이 페미니스트 국회를 점거하겠습니다 였는데 실질적으로 점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장벽이 있고 그거를 깨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고, 왜 여성 정치인들이 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가에 두 분께 좀 많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가장 핵심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건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겼었던 건 표 심이 다 반영되게끔 하는 거죠. 민심 그대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민심 그대로에 어떻게 보면 표가 국회의 의석수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표 행위를 바꾸게 하는 것이고, 투표 행위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정당의 행위를 바꾸게 하는 것이고, 정치 행위자들의 이 행동을 바꿔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국회에서의 하나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게 만드는 것. 내가 표를 던져도 그것이 사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먹게 하면서 한 명의 페미니스트가 진짜 물을 흘리거든요. 미꾸라지잖아요. 심지에 한 명 8%밖에 안 얻었어요. 그런데도 막 흔들렸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거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굉장히 국회를 더럽게 만들 수는 있다. 진짜 실제로 그럼 국회에 들어가서 여성 정치인은 뭘 어떻게 해야 파격적일까, 혁신적일까,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노동의 이슈이거나 환경의 이슈이거나 아니면 젠더의 이슈이거나 아니면은 성소수자의 인권이든 장애인의 인권이든 아니면 지역적 이 차별 균등 문제이건 아니면 교육 문제이건 주거 문제이건,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이 정치 언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획득해 가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성 정치인은 일관되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누가 들어가든 미꾸라지가 되든 아니면 권위자가 되건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브랜드를 확립할 때 그 다음에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리고 표의 싸움인데, 그것이 과연 언어의 문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몇 퍼센트 미칠까라고 하게 되면 기폭제가 될지언정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보수가 참 언어를 잘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꾼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꾼 이루셨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사실 말씀하셨던 건 돈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기가 되게 쉽죠. 자기 돈 쓰면 되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모으려고 하면 선거자금법에 걸려요. 그래서 헌법 위에 있는 선거법. 이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또 관성적으로 도달하게 되면서, 제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이 기득권 안에서 돈과 조직을 이미 확보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이 명제를 뒤엎을 만한 제도는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이 없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정치인들에게 언어라는 것은 저는 절대절명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 그 6자 안에 많은 시대의 어떤 그 욕망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정치인은 패배한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언어의 중요성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언어라고 하는 좀 약간 건조한 말보다는 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행사가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했을 때 현미정치 유람단이라고 하는 행사의 총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4명의 여성을 모셨고 그 여성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것이 한국 정치 이후에 변화의 매개체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서 여기 이 행사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언어를 아직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한계. 그러니까 옳은 말들은 하고 있으나 뚫고 갈 수 있는 균열을 낼 수 있는 그 파급력의 언어는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사실 되게 많이 뼈아프면서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해요. 이미 분명한 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어요. 근데 그 강을 이제 어디까지 이제 지나왔냐.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저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고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비전을 주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50대 이상의 그 기득권층들에게만 더 이상 내줄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좋은 선수가 와서 싸울 때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교체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이 여성 정치인을 할지라도. 저희 한겨레 신문에서 판을 바꾸는 언니들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이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2030 또래 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리즈예요.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은 2015년에 어떤 페미니즘 리부트, 2016년에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런 거를 같이 겪은 여성들은 그럼 그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여성 서사는 어떨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사실 제가 제 또래 여성들을 만나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서로 인터뷰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할 때 꼭 이 말을 해요.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말아요. 약간 진짜 이 말을 하거든요. 20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20대 총선으로 인해서 되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저는 거기 좀 비관적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지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여성 후보들이요 남자들보다 2.8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판을 바꿨었던 사실 20대 여성 유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별이 되게 유의미한데 그때 20대 여성 투표율이 14% 이상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50%대예요. 저는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치 망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는 되게 높아요. 역설적으로. 저는 만약에 20대가 70%를 투표율을 육박하게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 무엇을 만들었는데 이미 20대 총선에서 20대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그 판을 보여줬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핵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뒤집어 놓고 있다 라고 하는 헛된 허황된 말들로서 마치고 싶습니다.